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일본 오키나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정하게 걷고 웃고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그런 삶 말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섬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100세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 비밀을 밝히려 애써 왔는데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장수 비결이 특별한 약이나 의료 기술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먹는 음식과 식사 방식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처음 오키나와의 식습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양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와 고구마, 두부 같은 재료들이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평범한 음식들을 먹는 방식에서 남다른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죠. 먼저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사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들에게는 하라하치부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자로 배 복자에 여덟 팔자 그리고 나눌 분자를 쓰는데요. 직역하면 배의 80%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80% 정도만 차면 그때 수저를 넣는다는 의미죠.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가 부를 때까지, 아니 때로는 배가 불러서 조금 힘들 때까지도 먹곤 하잖아요. 실제로 오키나와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철학이 얼마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03살인 우에하라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고구마 한 개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약간의 나물을 담아 드신다고 합니다. 점심도 비슷한 양이고요. 저녁에는 조금 더 드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할머니께 왜 그렇게 조금 드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배가 가볍고 편안해야 몸도 가볍고 마음도 편안하다고요. 배가 너무 부르면 움직이기도 싫고 졸리기만 하다면서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텃밭을 돌보시며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데 그 모든 활동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가볍게 먹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하라하치부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으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오키나와 사람들은 천천히 먹으면서 배가 어느 정도 차면 그때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이 칼로리 제한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반대로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세포 회복과 재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보다 적절히 쉬면서 관리하는 자동차가 오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보면 정말 천천히 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즐기면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입에 넣지 않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음미합니다. 이런 식사 방식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를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또 다른 이야기는 95살의 나카무라 할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데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답니다. 아침 식사만 해도 거의 4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하시면서 여유롭게 드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고 삶을 즐기는 방법이라고요. 이런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구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황색 고구마가 아니라 보라색 고구마인데요. 오키나와 말로 베니이모라고 부릅니다. 이 고구마는 오키나와 전통 식단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과거에는 쌀보다도 더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요. 왜 하필 고구마일까요? 고구마는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먼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소화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보라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은 블루베리나 포도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오키나와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항산화 물질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거죠. 고구마 하나에 이런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를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냥 찌거나 삶아서 먹기도 하고 얇게 썰어서 말린 후 간식처럼 먹기도 합니다. 또 으깨서 경단을 만들어 먹거나 죽을 끓여 먹기도 하죠. 아침에는 주로 삶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고 여기에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를 곁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오키나와의 또 다른 대표 음식은 고야입니다. 고야는 우리말로 여주라고 하는데요. 겉모습이 오이처럼 생겼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맛은 상당히 쓴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그 쓴맛 때문에 놀라기도 하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쓴맛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고야는 어릴 적부터 먹어온 추억의 맛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고야의 쓴맛은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혈당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더운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오키나와는 아열대 기후라 1년 내내 따뜻한데 이런 기후에서 고야는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이었던 거죠. 오키나와의 대표 요리 중에 고야 참푸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푸르는 오키나와 말로 섞다 혹은 뒤섞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재료를 섞어서 볶는 요리입니다. 고야를 얇게 썰어서 두부, 계란, 약간의 돼지고기 또는 스팸을 넣고 볶는데 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고야의 쓴맛과 두부의 담백함, 계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습니다. 게다가 영양도 균형 잡혀 있어서 한 접시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87살의 타마키 할머니는 일주일에 4~5번은 고야 참푸르를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은 고야를 썰고 난 후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는 거래요. 그러면 쓴맛이 조금 덜해져서 먹기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고야를 키우시는데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고야를 살피고 물을 주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면서요. 오키나와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기보다 두부를 훨씬 더 자주 먹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합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지방도 적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키나와에는 독특한 두부 요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마미도 우는 정말 특별한데요. 이것은 콩이 아니라 땅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땅콩을 갈아서 만든 즙에 전분을 넣어 굳힌 것인데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소스를 얹어 디저트처럼 먹기도 하고 간장 소스를 얹어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땅콩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영양가도 높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침마다 된장국을 먹는데 이 된장국에도 보통 두부가 들어갑니다. 그냥 두부만 넣는 게 아니라 미역이나 다른 해조류,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넣어 푹 끓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중 상당 부분이 장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인 셈입니다. 91살의 아라카키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들어주신 된장국을 먹어봤는데 맛이 정말 깊고 구수했어요. 할아버지는 된장도 직접 담그신다고 하셨는데 집 뒤편에 큰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된장을 담그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된장이 점점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깊이가 생긴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오키나와는 섬이라서 해조류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미역, 다시마는 물론이고 우미부도라는 독특한 해조류도 자주 먹습니다. 우미부도는 한국말로 바다 포도라고 하는데요. 작은 포도송이처럼 생긴 초록색 해조류입니다. 입에 넣으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있고 바다 향이 나서 신선합니다. 보통 초고추장이나 폰즈 소스에 찍어 먹는데 샐러드처럼 즐깁니다. 또 모주쿠라는 해조류도 있는데 이것은 가는 실처럼 생긴 갈색 해조류입니다.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특징인데 이 점액질에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모주쿠를 식초에 묻혀 먹는데 상큼하면서도 개운한 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해조류에는 육지 채소에서 얻기 힘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갑상선 건강에 좋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오키나와 노인들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채소와 해조류만 먹는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도 고기를 먹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오키나와에는 돼지고기 코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돼지를 활용한 요리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들만의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로 라우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우테는 돼지 삼겹살을 간장과 설탕, 그리고 오키나와 전통 술인 아와모리를 넣고 몇 시간 동안 푹 삶아 만듭니다. 테비치라는 요리도 있는데 이것은 돼지 족발을 비슷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삶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리 방법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습니다. 대신 물에 푹 삶는데 그것도 짧게 삶는 게 아니라 5시간에서 6시간, 때로는 그 이상 삶습니다. 이렇게 오래 삶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져서 젓가락으로 쉽게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삶는 동안 계속해서 위로 떠오르는 기름을 걷어내는 겁니다. 처음 고기를 넣고 끓이면 하얀 거품과 함께 기름이 둥둥 뜹니다. 이걸 국자로 계속 걷어냅니다.
한 번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걷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살코기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관절 건강에 좋은 성분이죠. 이렇게 만든 라우테는 기름기가 거의 없으면서도 맛은 깊고 진합니다. 고기의 감칠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건강에 해로운 지방은 제거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98살의 희가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라오테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젊었을 때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좋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고기가 더 좋더라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 날 몸이 무거운데 이렇게 삶은 고기는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라오테를 만들 때 중간에 불을 끄고 한번 식혔다가 다시 끓이기를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더 잘 빠지고 맛도 더 깊어진다면서요. 오키나와 요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와모리입니다. 아와모리는 오키나와 전통 증류주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꽤 높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것을 요리에 자주 사용합니다. 고기를 삶을 때도 넣고 생선을 조릴 때도 넣습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고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오래 끓이면 알코올은 날아가고 향만 남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사를 보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색깔입니다. 그들의 식탁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보라색 고구마, 초록색 고야와 해조류, 하얀 두부, 주황색 당근, 빨간 토마토, 노란 계란 등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색깔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초록색은 클로로필,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빨간색은 라이코펜 같은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색소 성분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습관을 유지해왔고 그것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한 영양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오키나와 전통 식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지개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매끼 식사마다 최소한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죠. 실제로 오키나와 노인들의 식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색깔의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조금씩 담겨 나옵니다. 오키나와 식단의 또 다른 특징은 조리 방법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양념이나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고 생선은 간단히 굽거나 찝니다. 양념도 간장, 된장, 식초 정도가 기본이고 설탕이나 기름은 최소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리하면 재료가 가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 음식 자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적은 양을 먹어도 만족감이 큽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손질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음식에 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에게도 그 따뜻함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키나와 사람들의 하루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은 가볍게 시작합니다. 고구마 한두 개와 된장국, 그리고 약간의 절임 채소 정도입니다. 점심도 비슷하게 간단합니다. 고야, 참프루나 두부 요리 한 가지에 밥 조금,
그리고 채소 반찬 몇 가지입니다. 저녁이 하루 중 가장 푸짐한 식사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박합니다. 생선이나 고기가 조금 나오고 여러 가지 채소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끼 모두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가 부를 만큼 먹지 않고 항상 조금 여유를 남깁니다. 그리고 간식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가끔 과일을 조금 먹거나 차를 마시는 정도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는 산빈차라는 제스민 차인데 향긋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식사 후에 이런 차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안도 개운해집니다. 89세의 시마부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산빈차를 드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시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 삶의 질을 높인다고 믿으신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여유를 잃기 쉬운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키나와 식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 계절에 나는 것을 먹습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여름에는 여름 채소를, 가을에는 가을 열매를 먹습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가가 가장 높을 때이고 맛도 가장 좋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텃밭을 가꾸는 오키나와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채소를 키우고 수확해서 먹습니다. 이것은 신선한 식재료를 얻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매일 텃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일은 온몸을 골고루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키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큰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92세의 기노 할머니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고야, 가지, 토마토, 고추 등을 키우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명상보다 더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면서요. 할머니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퇴비를 주고 정성껏 돌보면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란다고 하셨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신답니다. 오키나와 식단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첫째는 식물성 식품 중심입니다. 채소, 고구마, 콩, 해조류 같은 식물성 식품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둘째는 적게 먹기입니다. 하라하치 부 원칙에 따라 배의 80%만 채웁니다. 셋째는 다양하게 먹기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넷째는 단순하게 조리하기입니다. 복잡한 조리법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다섯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음식을 음미하며 즐깁니다. 이런 원칙들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고 과식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습관은 우리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거의 항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합니다. 혼자 먹는 경우가 드뭅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나눠 먹고 누가 아프면 음식을 만들어 갖다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는 이런 관계를 지탱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모아이라는 제도입니다. 모아이는 한자로 쓰면 모을 모에 합할 합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합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상호부조 모임입니다.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그룹을 이루는데 이 그룹은 평생 지속됩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모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모아이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다가 누군가 필요할 때 빌려주기도 합니다. 누가 아프면 돌아가며 병문안을 가고 음식을 해다 줍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함께 축하하거나 위로합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96세의 카나 할머니는 80살 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이 바로 모아이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해요. 덕분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모아이 친구들을 만납니다.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요리를 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삶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모아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장수의 비결을 분석했을 때 이 모아이 시스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사 자리를 보면 이런 공동체 문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생일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축하합니다. 각자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 와서 나눠 먹습니다. 큰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든 작은 요리들이 모여 풍성한 식탁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또 오키나와에는 유이마루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고 협력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을 고쳐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합니다. 농사철에는 서로 도와가며 일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고 나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땀 흘려 일한 후 함께 먹는 밥은 더욱 맛있고 그 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더욱 따뜻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이키가이는 삶의 보람, 살아가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같은 것이죠. 오키나와 노인들에게 이키가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각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고 하며 어떤 분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이 그들의 이키가이입니다. 84세의 미야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보시는 것이 이키가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일을 10년 넘게 하고 계신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하고 웃으며 지나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삶의 활력을 준다면서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은퇴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언가를 계속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전통 공예를 하거나 동네 일을 거둡니다. 완전히 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키나와 사람들의 운동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들은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걷기, 텃밭 가꾸기, 집안일, 손주 돌보기 같은 활동들이 모두 운동이 됩니다. 특히 많이 걷습니다.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집 안팎을 오가며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입니다. 오키나와 전통 가옥은 대부분 낮고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스쿼트 운동이 됩니다. 또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무릎과 다리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나이가 들어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키나와에는 라지오 타이소라는 체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라디오에서 음악에 맞춰 하는 간단한 체조인데요. 아침마다 공원이나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합니다. 체조 자체는 격렬하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게을러지기 쉽지만 여럿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90세의 온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지오 타이소를 하러 나가십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거의 빠지지 않으신다고 해요. 체조가 끝나면 친구들과 차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이 아침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라고 하셨어요. 몸을 깨우고 친구들을 만나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된다면서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힘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것을 계속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태도가 장수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오키나와에는 느긋하게 산다는 의미의 쿠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리듬대로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그들의 장수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노인들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보면 같은 나이대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의 발생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암 발생률도 낮은 편이고요. 이 모든 것이 식습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마음가짐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오키나와의 장수 신화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만율이 증가하고 생활습관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전통 식습관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먹는 것과 사는 방식이 바뀌니까 건강 상태도 달라지는 겁니다. 유전보다 환경과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키나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장 오키나와로 이사를 가거나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식사량을 줄여보세요. 배가 80% 찰 때 숟가락을 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천천히 먹으면서 자신의 배 상태를 느껴보세요. 배가 어느 정도 차면 포만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채소의 비중을 늘려보세요. 한 끼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빨강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랑 파프리카,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이런 식으로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라보세요. 세 번째로 단순하게 조리하세요. 복잡한 양념이나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살짝 볶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다 보면 자극적인 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입맛은 바뀝니다. 2주만 싱겁게 먹어도 미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천천히 먹으세요. 한 끼 식사에 최소 20분은 걸리도록 해보세요. 음식을 입에 넣고 충분히 씹으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더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누군가와 함께 먹으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세요. 대화를 나누며 먹으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먹는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로 움직이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온몸을 사용하세요. 텃밭이 있다면 채소를 키워보세요. 없다면 베란다에 화분이라도 갖고 보세요. 일상 속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건강을 만듭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를 돌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삶의 목적을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하루를 살아가는 보람을 생각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홉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되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살아가세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오키나와 사람들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좋은 습관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1년, 10년, 평생에 걸친 실천이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의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쌓여서 몸을 만들고 매일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을 만든다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유전의 영향은 25% 정도이고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수명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니까요. 101살의 토구치 할머니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소중함을 깨달았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니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소박한 재료, 복잡한 조리법 대신 단순한 방식, 과식 대신 소식, 바쁜 일상 대신 여유로운 삶. 빼기의 철학이 그들의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먹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단순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식단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나물을, 여름에는 여름 채소를, 가을에는 가을 열매를 먹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쉽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춥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오키나와를 방문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늙으면 아프고 약해지고 의존적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노인들을 보면 그런 편견이 깨집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합니다. 손주를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을 만나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88세의 테루야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 낚시를 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는 이웃들과 나눠 먹고 남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용돈을 버신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장수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의미 있게 살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장수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키나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박하게 먹기, 적게 먹기, 다양하게 먹기, 함께 먹기, 천천히 먹기. 이런 원칙들은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적게 담으세요.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올리세요.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세요. 배가 80% 찼다 싶으면 수저를 놓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할 수 있습니다. 배가 좀 더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입맛이 바뀝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덜 당기고 채소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석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몸무게가 줄고 혈압이 내려가며 건강 지표들이 개선됩니다. 1년을 지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평생 지속하면 그것이 건강이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이런 습관을 평생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한두 달 잘 먹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늙어서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의 식사가 건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일시적인 다이어트나 유행하는 건강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거나 어려운 방법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즐거우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사를 보면 결핍의 느낌이 없습니다. 적게 먹지만 다양하게 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금지된 음식이 없고 억지로 참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만 먹고 몸이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94세의 요나바루 할머니는 가끔 손주들이 사다 주는 케이크도 드신다고 합니다. 초콜릿도 좋아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만 드십니다. 한두 조각 먹고 나머지는 다음에 먹거나 나눠드립니다. 할머니는 뭐든 조금씩 먹으면 해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과하게 먹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면서요.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것은 먹고 저것은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적당히 즐기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참는 것보다 만족하며 조금 먹는 것이 낫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음식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깁니다. 음식은 우리를 살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키나와 식습관이 비싸거나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구마, 채소, 두부, 해조류 같은 재료들은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찌거나 삶거나 볶으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보양식이나 건강 보조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평범한 재료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건강한 삶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한 끼만 오키나와식으로 먹어보세요. 아침 식사를 고구마와 된장국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점심도 저녁도 바꿔보세요. 천천히 변화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바꾸려고 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평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라하치부, 즉 배의 80%만 채우는 소식입니다. 둘째는 채소와 고구마 중심의 식물성 식단입니다. 셋째는 두부와 콩을 통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넷째는 해조류를 통한 미네랄 보충입니다. 다섯째는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을 제거하는 조리법입니다. 여섯째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조리 방법입니다. 여덟째는 천천히 먹고 즐기며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홉째는 모아이 같은 강한 사회적 유대입니다. 열째는 이키가이, 즉 삶의 목적의식입니다. 11번째는 일상 속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12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롭게 사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오키나와의 장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면 아마도 소식일 것입니다. 적게 먹는 것. 이것이 모든 장수 비결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칼로리를 제한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먹으면 오래 삽니다. 하지만 적게 먹는다고 해서 영양실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양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 식단의 지혜입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소는 풍부한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채소, 고구마, 두부, 해조류는 모두 칼로리 밀도는 낮고 영양 밀도는 높은 식품들입니다. 반대로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료 같은 것들은 칼로리 밀도는 높지만 영양 밀도는 낮습니다. 많이 먹어도 실제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숨겨진 배고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칼로리는 과하지만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 말입니다. 오키나와 식단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적은 칼로리로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몸은 만족하고 체중은 줄어들며 건강은 좋아집니다.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 먹는 밥상에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태도에 있다. 특별하고 비싼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증명했듯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유전자나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먹을지, 누구와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 때 조금 적게 담으세요. 채소를 하나 더 올리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100세 노인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습관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며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식탁 위에 장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 된장국 한 그릇, 채소 몇 가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더해지면 완벽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